안녕하세요. 그 대표 이야기의 그 대표입니다. 오늘은 욕먹고 싶다는 주제로 얘기할 건데요. 제가 과거에 살아온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욕먹고 싶다라고 했고요. 욕을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욕을 많이 해주세요. 과거에 살았던 거를 후회하진 않고요. 앞으로도 욕을 먹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망하기 전에 한 7, 8년 정도는 한 달에 거의 3천만 원씩 쓰면서 살았어요. 미친놈이라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버는 거를 다 쓰면서 살았습니다. 술을 제가 전혀 안 마시는데 룸사롱도 엄청 많이 갔고요. 뭐 레저 안 하는 게 없었고 외국 여행도 2달에 한 번씩 다 갔습니다. 제가 그 기간 동안 외국에 간 것만 한 70번 됐고 대부분 골프 치러 갔지만 혼자 간 적도 있고요. 제가 자랑을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살다가 망하고 나서 7년 정도는 정말 내가 재밌게 살았으니까 인생을 앞으로 나머지 인생 좀 힘들게 살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정말 거의 하루도 안 쉬고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작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작년부터는 조금씩 쉬면서 일을 하고 모임도 좀 나가고 그리고 망하기 전에는 바람도 많이 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 한 1억 정도 빚이 있고요. 형수님 두 분한테 2천, 3천, 합해서 한 5천 정도 있고 제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집에 한 5천 정도 원금만입니다. 한 8년 정도 됐으니까 뭐 이자 따지면 엄청나죠. 망한 다음에 천안 사는 후배한테 한 2천만 원 정도 빌려서 그거는 현재 이자는 갖고 있습니다. 망한 다음에 제가 빌린 거기 때문에 그건 이자는 꼬박꼬박 갖고 있고요. 밴쿠버 아일랜드에서 유학원을 하는 친구가 제가 망하고 나서 2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사업하라고. 그래서 정말 고맙게 받아가지고 제가 대리운전 회사를 다시 시작한 거고요. 대리운전 회사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 모집하면서 잠만 자고 거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빚진 거를 전혀 못 갚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갚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빚을 안 갚았거든요. 근데 망한 다음에 제가 열심히 했지만 회사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애한테도 들어가고 생활비 들어가고 이게 돈을 갚기에는 좀 여유가 없더라고요. 열심히 사는데도 돈 버는 게 그렇게 뭐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갚고 살았는데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푼도 못 갚은 게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성공해서 갚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빚을 갚는 거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빚을 못 갚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 일이 됐든 생활이 됐든 취미가 됐든 그 어떤 종류 상관없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망하고 나서 7년 정도를 정말 돈을 벌려고 열심히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게 돈 버는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도 돈이 안 벌리더라고요. 하는 것마다 또 잘 안 되고 사무실세 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도덕적으로 어떤 바른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욕먹을 일일 수 있겠지만 욕하실 분들은 욕을 하시고 저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그래야 죽을 때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욕먹을 일은요. 저는 애가 하나 있는데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거의 못하고 책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만화책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부할 애가 아니다.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지만 만화책도 안 보는 애한테 공부하길 기대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제가 애 엄마한테 얘는 공부할 애가 아니니까 이러는 거를 하지 말아라. 그때는 보내고 있었죠. 근데 물론 뭐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음악학원 뭐 이런 학원을 보냈어도 전혀 뭐 발전하는 기미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애가 하고 싶어 하질 않는 걸 보내니까요. 제가 몇 년을 설득해가지고 애를 공부를 전혀 안 시켰습니다. 학교 가서도 공부 안 하고 집에 와서는 게임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학교 가면 자고 집에 와선 게임하고 그런 생활을 반복했어요.
근데 저는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공부 못해도 인생 살아갈 수 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 되면 다 살 길이 있다. 공부 못한다고 해서 인생 실패하는 건 아니다. 네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네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불행한 거보단 낫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애가 중학교 때인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다른 아빠들처럼 공부하라고 나한테 안 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아빠들은 공부를 안 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지만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다. 네가 공부를 안 해도 나중에 먹고 살 일은 있다. 네가 크게 성공할지 못할지는 몰라도 네가 할 일은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부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도 제가 미달되는 대학을 알아봐라. 너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미달되는 대학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울 경기권에는 4년제는 미달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가까운 전문대를 갔어요. 그것도 정말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행히 더 안 한 애들이 많았는지 6등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전문대 이런 데 다 떨어졌는데 서울에서 가까운데, 집에서 가까운데 전문대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경쟁력 약하고 안 좋은 전문대는 다 떨어졌는데, 좀 집에서 가깝고 정말 힘든 데가 붙었거든요. 그것도 수시로. 수능 자체를 보질 않았어요. 제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애랑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 애는 저한테 굉장히 편하게 대합니다. 저는 애가 심부름 시키면 제가 다 해요. 제가 애한테 심부름 시키는 게 아니라 애가 저한테 심부름 시키면 제가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에 대해서 저만의 철학이 있어요. 애를 혼내지 말아라. 애가 잘못하는 거는 다 부모 때문이다. 부모의 잘못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거 보면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었잖아요. 보면 애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모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한테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약속을 했다가 내가 그걸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변경했습니다. 애한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애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알아요. 자기가 거짓말을 해도 아빠가 거짓말인지를 알지만 믿어준다는 걸 애가 알았어요. 하여튼 이런 저만의 원칙을 가지고 애를 키워서 제가 애를 혼낸 거는 딱 한 번 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동생 같은 아빠가 됐습니다. 저희 애가 저를 동생처럼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과거에 살아온 내용을 일부 말씀드렸는데,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죠. 근데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좀 하면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번 거 다 쓰면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 이거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